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현안 자세한 내용을 세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윤태곤 도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또 윤춘호 SBS 논설실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특검팀이 출범한 지 41일 만입니다. 포토라인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조사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샌다의 총 영사증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방금 이제 입장 발표를 들어보셨지만은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춘호 실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토라인에 섰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장이 굉장히 소란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지지자들 또 이제 비판하는 보수층 보수층의 어떤 그 핵심 응원자들 말이죠. 이런 분들도 나와서 찬반의 목소리,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내서 지금 뒤에 목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소란스러웠어요. 특검에서는 오늘 김경수 지사의 소환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불상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경찰이 경비를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 출석할 때 경찰이 한 500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 가지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제 저런 와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본 피의자의 출석 가운데서는 가장 자신의 차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9시 반에 출석을 했으니까는 이제 조사를 받은 지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특검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9시 반부터 이제 바로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조사 시간은 이제 5시간을 향하고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는 말을 했어요. 말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현역 지사로서 도정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한 번 조사로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조사가 적어도 오늘 자정을 넘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난 4월 17일 날 김경수 지사가 이제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또 그 조사 시간만 보면 참고인 조사 때 못지않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조사를 끝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원래는 오후 2시쯤에 특검이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취소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특검에서는 이제 매일 오후 2시에 정례 브리핑을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2시에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니냐, 브리핑을 하겠다고 이제 당초 예고를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피의 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시비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허익범 특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지금 조사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시 이후쯤에는 간단한 브리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특검 조사가 여러 가지를 다뤄보겠지만 오늘 이제 언론들이 많이 다룬 내용이 김경수 지사가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검이 한 얘기니까요. 특검 조사에서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다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아까 이제 출석할 때 기자의 질문도 있었지만은 네. 지난해 2016년 11월이죠. 이때 이제 드럼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과연 김경수 당시 의원이 본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운용과 관련해서 네.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한 적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6.13 지방선거에 내가 경남지사로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도 댓글과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대가로 일본 공관 자리를 드루킹 일당에게 제안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를테면 개성공단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책 자문을 주고 받았느냐 이것인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은 자신의 수많은 지지 세력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자기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는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언뜻 처음으로 꼽아주신 게 역시 이제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받느냐 이 여부인데 이 여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측의 입장이 아주 상반돼 있고 또 특검 입장에서는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은 그 출판사에 간 건 맞는데 킹크랩 그 시연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특검이 어떻게 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일 텐데 문제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8일 날 드루킹 일당이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 USB에 네.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담겨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사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특검이 제시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태근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사실 아까 윤춘호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특검에게는 김경수 지사를 수사할 기회가 사실 올 하루뿐인 걸로 그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조사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진술 외에 물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이 킹크랩을 시연하고 봤다라는 거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물증이 없어도 기소는 충분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날짜는 틀린다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제 김동원 씨 드루킹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 기소가 되려면 뭔가 물증이 있는가 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이제 김경수 지사를 소환할 때에는 이미 공개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소환한 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더더군다나 언론에 일부 보도된 거이긴 합니다만 1차 수사 만료 기간이 지금 8월 25일이거든요. 근데 특검 측에서 그것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실 임대하는 분들한테 지금 부층으로 축소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기소하고 뭐 재판 그만큼 준비하는.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그러니까 뭔가 얘기죠. 적어도 이 사건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와 이 드루킹 간의 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업무 방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장을 받았을 때 주로 얘기했던 선거법 위반 문제인데 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소해서 재판을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봤을 때는 아마 오늘 김경수 지사가 나갈 때 당당했던 모습과는 만약에 새로운 물증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자, 말씀하신 게 이른바 뭐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이 자료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오늘 특검 김경수 지사 소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스모킹 건이다, 뭐 깜짝 놀랄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것은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가 그것을 반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거 한번 홍보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을 서로 이제 메시지로 교환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 보면은 이제 소위 바둑이 폴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둑이라는 게 이제 김 지사를 지칭하는 건데 김 지사와 관련된 폴더가 무려 하위 폴더가 9개나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폴더에 보면은 김 지사하고 교신했던 내용 내지는 김 지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폴더 안에 있는 USB 자료 안에 네. 있었다라고 하면은 김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아, 그렇군요. 자, 김경수 지사의 출석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웬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부르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실장님? 지금 특검이 보면요. 네.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노회찬 전 의원의 이제 불행한 사태 이후에 심상정, 김종대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그 드루킹이 했던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뭐 이것까지도 조사한다 했다가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해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된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은 뭐 정의당하고 조사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쪽으로 보면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도모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면담을 했던 것이라든지 송인배 비서관이 이제 뭐 하고 돈의 액수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소정의 뭐 이제 사례를 받은 것 그런 등등도 이제 나왔고 그 사실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바인데 특검이 청와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시도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쪽은 김경수 지사 쪽으로 이쪽을 좁혀가지고 어쨌든 특검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저도 뭐 추측입니다만은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특검이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는 삭제했다 할지라도 드루킹이 그 대화록을 복원을 해가지고 갈무리를 해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 쪽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역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제 신병 문제인데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김경수 지사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현직 지사고 예컨대 다른 과거에 이제 뭐 1심, 2심 유죄 받았다가 대법에서 무죄 난 사람도 있고 대법에서 이제 유죄 확정된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구속을 하려면 도주하고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네.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워낙 시기가 많이 지나갔고 또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김경수 지사가 국회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비서진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는 압수수색을 해봤지만은 그건 어차피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포맷이 돼가지고 별로 김경수 지사가 특별히 지금 이 와중에 더 증거인멸을 할 게 있을 것인가. 예컨대 드루킹이 밖에 있다면 몰래 만나서 뭐 입 맞춘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또 구속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신병 문제가 일종의 수사의 이제 성과 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또 더 이상의 뭐 증거 인멸을 막는다는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는데 윤춘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 윤태곤 실장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일단 집으로 돌려 보낼 테고 네. 이제 한 2, 3일 정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네 만에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이제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낮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청구의 실효성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다만 이 검찰 수사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 같으면 지금 이 특검의 유일한 목표는 김경수 지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사는 그 수사팀의 기세로 보면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 것이 욕심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경수 지사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추궁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일관되게 지금처럼 계속 부인한달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신병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생기겠죠. 네. 만약에 오늘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귀가한 뒤에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실제로 한다 그러면 특검 나름대로의 스모킹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조사 과정에서 뭐 특검이 자신한 대로 뭔가 깜짝 놀랄 자료를 갖고 혐의를 입증했다 할 경우에 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든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친문 진영에 보면은 경남지사가 돼서 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장 청구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건 뭐였냐면
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샌다이 영사직을 먼저 제안하고 도와달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좀 사실 답 납득이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선거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이든 간에 뭔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뭐 금품이라든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익의 제공이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현재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영장 청구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다가 이전에 드루킹 관련자들은 거의 다 증거인멸을 하다가 잡힌 경우여서 사실은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결국은 이제 오늘 지나서 아마 이제 특검에서 이제 수사 브리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김경수 지사가 이제 저녁 때든 내일 새벽이든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봐야지 좀 판단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김경수 지사를 일제히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 김경수 지사와의 이제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 사진이죠. 한우산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김 지사를 오래 지켜봤는데 누구보다도 곧고 선한 사람이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앞부분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네. 이번 사안은 특검으로 갈 사안도 아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왜 특검을 갖느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특검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하게 김 지사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이해찬 의원뿐만 아니고 뭐 다른 당권 후보들도 이 특검 조사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도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금 드루킹의 거짓 진술에 휘둘려서 존재하지도 않는 호랑이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네. 또 한 가지는 드루킹은 김경수와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침소봉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를 유럽게 하지 말자. 특검이 악의적으로 네.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키기에 나선 것은 이제 민주당 당권을 이제 가늠할 당권이 이제 정해지는 그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친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는 핵심 친문 지지층의 표를 의식한 그러한 언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태원 시장님, 지금 보면은 이제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시하는 그 의원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나서 이 민주당 내부의 약간 분위기도 좀 더 좀 진중해진 것 같은 모습이 드는 게 일단 이제 변호인단의 좀 위상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약간 이 수사 자체가 별것 아니라는 입장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대처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은 두 느낌인데. 가지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사실 많은 민주당에서 웬만한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입니다. 네. 뭐 네. 대표 나오는 사람이든지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이든지. 근데 이제 문 대통령 지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잘 계시는데 그럼 문 대통령 대신에 지킬 사람이 누구냐?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에 김 지사가 출마를 하려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하루 이틀 안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고심을 계속 했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네. 물어보기도 뭐 하고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뭘 대답을 하면 알면은 머리 아픈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는 거죠. 김경수 지사를 지켜야 된다는 당위하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제 진중한 사람이고 고든 사람이고 또 선거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은 하지만은 네.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뭔가 이제 여당 차원의 진정한 위기감보다는 약간 이제 민주당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뭐 이런 경쟁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제가 식으로도 볼 수 조금만 있을 것 덧붙이자 같은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간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겠죠. 그게 물론 같은 말입니다만 위기감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로 볼 수 있겠죠. 정태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장 대비되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예. 지금 김경주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하고 이 당권 주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윤준호 시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전략상 뭐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이 85%나 차지하고 거기에 압도적인 비중이 친문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네. 지금 한 사람은 피의자로 지금 특검에 출두하는 과정들이고 한 사람은 아직도 지금 조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인데 완전하게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서로 이재명 씨 밉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특검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문제는 김경수 지사, 그 당시에는 지사 후보였지요. 그게 말바꾸기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은 사람이다. 네. 두 번째는 내가 그 메신저 통화를 하면서 뭐 이거 홍보해달라는 게 있었다더라.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이 돈 받은 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증폭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을 소개한 사람은 송인배 비서관이더라. 그리고 실제로 영사직을 제안한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가서 만났대더라. 네.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저렇게 민주당 지도부나 당권 주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자, 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뭐 김경수 일병 구하기라는 식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수 야당의 비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눈물겨운 김경수 일병 구하기다. 네.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옹호가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말도 했죠. 친문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덧붙였어요. 뭐냐면 특검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 네. 특검팀을 압박하려는 듯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이제 당장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취지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민주당 당권 주자들 그다음에 민주당 현행 지도부가 김경수 의원 지사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들 그다음에 특검을 향한 발언들이 특검에게는 정치적 외압으로 비춰지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말을 듣는 특검 쪽에서 보면 정치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뭐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런 특검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좀 떨어져 있기도 했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뭔가 비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예. 피사실 공표에 대한 건 항상 나오는 시비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절대평가도 필요하지만 상대평가가 필요한 건데 다른 특검이나 검찰의 주요 사안에 비해서 이번 허익범 특검이 브리핑을 세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언론사들에서 단독 기사들의 양이 더 많다든지 예. 저는 냉정하게 볼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당사자는 내가 맞는 매가 아픈 법이지만은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위축된 특검이지 않습니까? 이 특검은 정권 초에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 넓힌다기보다는 좁히고 있다. 대신에 좁히는데 김경수 지사 하나만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특검 조사 김경수 지사가 나올 때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상승했고요. 또 부정이 줄고 좀 긍정적인 대답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춘호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주차 계속 빠지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소폭 반등했는데요. 네. 저 반등이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갤럽에서 첫 주에 한 여론조사입니다만은 정당 지지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잠시 후에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경기 수원 이제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빠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물론 이재명 지사 관련한 그런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2%포인트 빠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것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포인트 같고 이재명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민심이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볼 수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데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보면은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재명 지사는 아닌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는 그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경제 보거든요. 이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조금 올라갔던 거는 아마 대통령도 휴가 중이셨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누진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경기 인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난 주말에 지금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29일 날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지금 이미 그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집권당에서는 오히려 집권당에서 정부가 저렇게 나가도 뭔가 좀 문제를 좀 제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부가 정책적 전환이나 조금이라도 뭔가 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분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받아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제가 보기에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도 11월 달에 이제 솥단지 시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4대 기업 밀고 나가면서 굉장히 잘 나갈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나와가지고 여의도 바로 둔치에서 솥단지 집어넣으면서 시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돌출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반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의 정책을 그나마 조금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의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이 지지율의 하락을 막느냐 반전시키느냐 더 내리게 하느냐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태근 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이건 저 대통령 지지율은 잘 모르겠어요. 6주 떨어지다가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약간 반등을 한 거고 갤럽 기준으로 또 그대로 내려갔는데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반등했다기보다는 좀 바닥을 쳤던지 기계적 반등의 기술적 이런 반등이라고. 뭐 그런 거가 네. 좀 보이고요. 일단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거든요. 여당과 대통령을 혼자 놓고 보는 겁니다. 네. 전에는 뭐 박근혜, 문재인 비교, 이명박, 문재인 비교, 홍준표, 문재인, 뭐 한국당, 민주당 이런 식 비교였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네. 그 이제 변수들을 제쳐놓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저도 그래서 네. 이제 정치보다는 민생의 영향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꼭 자영업자 쪽에 보수화해야지 이게 바뀐다라고 생각보다는요. 정부가 뭔가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아니면 좌고우면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면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좌측 깜빡이 켜고 이제 우측으로 간다. 예컨대 홍영표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을 강하게 한번 비판했지 않습니까? 20조 원. 근데 그게 사실은 기업한테 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초 작업 아니었었냐라는 식의 이제 사고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대입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게 진보적인 안하고 보수적인 안이 1, 2안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가 중요하다.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없는 답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는 이분이 좀 단독자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지금 경제도 이렇고 교육 문제도 갈피도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가지고 싸우냐? 이게 사실 저는 경기 인천 쪽에서 많이 빠진 데는 그게 직접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의혹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건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 의혹이 관련돼서 사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에 그 형 가족 간의 이제 불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2012년부터 계속 이제 주요 뭐 화제거리 중에 하나였죠. 그랬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조카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 전화 녹취가.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재명 씨의 형이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말렸는데 그걸 이제 니네 작은 아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겠죠. 지사가 하는 거 그걸 말렸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가로에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강제 입원한다면 다 너 때문에 강제 입원하게 되는 건 줄 알아라고 하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녹취가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 부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녹취인데 그 녹취가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제 욕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이 정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게 화제가 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 용어 자체가 사용된 것이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검찰에서요. 이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라는 데가 무려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가 도정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미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쪽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씨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방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 또 맞물려가지고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도 처음 공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지난 그 성남시정을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미 지사가 되고 쟁점이 된 상황이면 이 상황이 가든 부든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저는 사법당국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강제 입원 스캔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확 나온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뭔가 잠잠해질만 하면은 다시 또 관련된 게 조금씩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비관적인 게요.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전 뭘 조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실체가 없다는 아니 말씀이죠? 실체 없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하면은 이게 형 잘못인지 동생 잘못인지가 밝혀지는 겁니까? 팩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주 정치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조폭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이제 묻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계라는 게 검찰이 했을 때 이건 한두 명이고 이거는 많이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검찰 수사로 해가지고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지 전 되게 그게 비관적이라는 거죠. 뭐 하더라면요. 왜 수사를 해야 되냐면 선거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형량도 굉장히 셉니다.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주장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의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고발당했어도 그게 허위 사실이면 그 위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실제로 강제 입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귀책 사유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리고 거기에 따른 성범법성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영환 전 의원이 지금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혐의죠. 이걸로 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해둔 상태예요.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과 함께 이게 전부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경찰도 그렇고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열심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안 좋은 의미로 좀 약간 소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1,300만 명이 사는 경기 도정을 충실하게 다뤄야 될 지사로서는 일에 이제 충실할 수 없게 하는,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건 때문에 다시 한번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강제 입원하고 이제 인터넷에 쳐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정치가 점점 사법화되고 자꾸 이제 뻑하면 검찰에 들고 가고 뻑하면 법원에 가가지고 그러던 다음에 또 이제 정치인들이 검찰이 문제다 법원이 문제다 이러지 않습니까? 건수도 여러 개예요. 뭐 해경궁 김씨 건도 있고 이제 김부선 씨와의 관계 같은 경우 저는 부정적인 게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떨어지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항상 주장하는 모든 것이 거대 기득권 세력의 음모다. 이것을 뭐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반응은 뭐 일관되게 나오는데 이번은 역시 이제 형님의 부인과 딸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뭐 입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대응 패턴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고 저런 주장들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적폐 세력의 음모다, 거대 기득권 세력의 음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걸 보면. 자신이 이제 적당히 맞다 보면 타협하거나 이제 포기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워낙 많이 맞게 되면 오기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음해 세력의 공격을 이겨내고 앞에 있는 적부터 청산해 나가겠다 하고 하는 어떤 일전불퇴의 어떤 그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지방선거 때부터 지사가 된 지금까지 또 지사가 된 이후에 계속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야당에서도 이 문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특히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각을 날카롭게 세우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이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의혹은 근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럴 때면 꼭 빠지지 않는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했습니다. 이재명 엽기 백과사전이다. 친문 세력조차도 비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미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야당의 정치적인 뭐 계산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근데 그게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독특한 게 있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독립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불씨를 키워온 쪽은 오히려 여당 여권 지지층이거든요. 뭐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해경궁 김
법시 관련해 가지고 진보 신문에 이제 광고 내고 네. 그다음 이번에도 이제 사실 저는 김진표 지사가 이 건을 끄집어냈을 때 되게 의외였거든요. 갑자기 왜 그럴까? 이재명의 문제는 이재명의 문제로 인식되는 게 강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결합도가 되게 높아져 버렸어요. 오히려 네, 네. 그 문제를 꺼냄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넓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그 야당 내부의 반응이 워낙 상반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국민들의 눈에는 좀 안 좋게 비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드루킹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씨 네.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굉장히 관심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정책의 전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공격할 거리긴 하지만 여기에 집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거고 오히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가주의 문제를 지난주에 이제 세게 제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소위 파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절실하게 내 문제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석방된 것은 이제 뭐 죄가 없어서 석방된 건 아니에요. 이제 법률 체계상 우리나라 법은 이제 1년 반 안에 최종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반 안에 이제 최종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석방이 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이 이제 석방되어 나오는 구치소 정문에서 벌어진 보수와 이른바 뭐 혁신이라고 그럴까 이쪽에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정도가 아직도 펄펄 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 현장에는 보수단체와 이 석방 반대 시위대가 충돌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거 많이 생각하세요? 진보당 회사는 진실을 말하라고. 현행에 대해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 나왔는데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국민들 바로 어디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석방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상당히 혼란한 모습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뭐 타고 가는 차량의 앞창문이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네. 저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일단 경찰이 저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이 됐을 텐데요.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약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처벌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법치가 이제 자리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런 부분들은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구속시켰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일단 석방이 된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다시 2년 반을 김기춘 씨는 다시 교도소에서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그런 뭐 국민들의 앙금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지지 세력은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 좀 다시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닐까 싶어요. 김기춘이란 개인에 대해 가지고 뭐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지하는 사람 저기 이제 뭐
뭐랄까 응원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고 이제 강력하게 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은 주로 보니까 이제 민중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당하고 이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그 자기의 지지와 반대 투영될 상징으로서 이제 김기춘 전 실장한테 이제 지목당하는 거겠죠. 네. 자, 일단 뭐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의 선고를 받게 됐는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도 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요. 네. 지금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보수단체 좀 극성적인 보수단체들 지원하는 사건 가지고 이미 재판을 21차례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2~3차례 받고 있고요. 네. 또 세월호 조작 사건, 보고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아까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무슨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암만 김기춘 실장이 법적 정치적 책임이 국정농단 사태에 크더라 할지라도 그걸 사적으로 응징하거나 지탄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징역을 살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가 최고로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그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대로 그냥 냉철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나오고 나서 딱 결과를 들어보고 내일 또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